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시황 차트, 그리고 리플 달러 차트와 BT 차트, 스텔라루멘, 그리고 테저스 차트 이제 위치를 같이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9,054달러로 어제 12시가 지나고 자정이 지나고 상승을 해서 지금 이제 9,054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 저항 라인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 일단 이 360일 이평선 여기 지금 저항 맞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제 프랙탈 이론으로 똑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 이 120일 이평선이 이때 이제 360일 이평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120일 이평선 검정색 120일 이평선 아래에서 아직까지 이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어제 그래도 주요 저항 라인은 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라인이 이 8,900달러, 이 8,900달러 이 라인, 이 라인을 넘는데 시간이 좀 더 이제 걸릴 거라고 어제 계산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단축돼서 좀 더 빨리 넘었어요. 어제 제가 이제 계산했었을 때는 한 21봉, 4시간 봉에서 한 21봉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보시면 어제 이 8,900달러를 넘어간 거는 이제 13봉에서 넘어갔습니다. 이 8,900달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8,900달러를 13봉 만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돌파된 이후에 또 똑같이 이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봤던 그 2017년도 고점 찍고 하락하면서 361선 보라색 저항 맞고 쉬었고요. 그 다음에 일봉 차트에서 지금 이제 120일 이평선, 여기 지금 120일 이평선이 일봉에서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20일 이평선 저항 맞고 쉬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프랙탈 구조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여기서 이 하단부 돌파한 이후에 지금 또 52평선 4시간 봉 52평선 저항 맞고 지금 이제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쉬고 있는데, 이제 쉬고 넘어가겠죠. 넘어갈 거라고 보고, 이 122평선을 넘어가기 전에 알트코인 이제 움직여 주는지, 특히 이제 알트코인에서 어제 그 자정 넘어서 알트코인 이제 움직일 때는 보면 보면 비트코인 캐시, BSV, 비트코인 골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비트코인 이제 2% 정도 올라가 주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전에 오늘 아침에 스텔라룸이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별도로 스텔라룸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BSV,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약간 이제 별도로 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120일 이평선을 넘어가기 전에 스텔라룸이라고 이제 리플이 움직여 주는지, 아니면 지금 이제 어제 새벽에 움직여줬던 것처럼 비트코인 계열의 알트코인들이 또 이제 움직임을 먼저 보일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먼저 이 8,600달러 돌파될 때 비트코인하고 BSV, 비트코인 캐시, 이 비트코인 계열 알트코인들이 먼저 한번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120일 이평선 넘어갈 때는, 이때는 리플하고 스텔라루민이 저는 아직도 먼저 좀 움직여주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스텔라루민이 어제 상승을 좀 해줬기 때문에 리플이 이제 스텔라루민 현재 위치까지 이따 이제 차트 볼 때 말씀드릴 건데,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리플이 이제 상승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리플 스텔라루민이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 120일 이평선 넘어가서 여기 이 13,900하고 이 지금 1,300달러 이 안에서 이제 시간을 다시 보내는 1파, 2파, 3파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고, 일단 이 안에서 작은 1, 2, 3, 4, 5파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이 모습에 이제 축소된 모습으로요. 그리고 전체 큰 3파도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시총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시총 현재 이제 2,379억 달러로 지금 시총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번 장은 알트가 주도하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미넌스도 그렇고 시총 차트와 알트 시총 차트를 이제 보면 확실하게 알트가 좀 더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시총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이 추세선, 이 고점 있는 추세선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총은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 추세를 돌파하고
돌파하고 지금 눌러주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은 이 추세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 주도장이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알트 도미넌스라든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알트 시총을 보면 지금 이제 알트 시총이 좀 더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알트 시총 이제 이 검정색 121선을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파를 한번 했었고 또 이제 음목 맞고 떨어졌고요. 계속해서 이제 윗골이 남기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돌파했다가 일단 121선 다시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늘 이렇게 돌파 시도를 또 재차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돌파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제가 이 패턴이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이 저항라인을 넘어간 이후에 이렇게 M자 형태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돌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W자 모습으로 돌파시키고 저항라인 돌파시키고 M자 형태로,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제 M자 형태로 볼 수 있는데 M자 형태로 눌러주고 돌아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이때 위치에서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한 이 정도, 올해 이제 5월 10일에 알트코인들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왔던 그 위치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채널 바닥에서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스트지님이 지금 뭐죠, 시총 차트와 알트 시총 그리고 리플 차트, 비트코인 차트 관련된 좀 좋은 글을 써주셔서 제가 그 글은 따로 시간을 내서 그 글 가지고 영상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설명할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알트 시총이 전체 시총 차트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이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시총 차트는 121선 아직까지 터치를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알트 시총은 계속해서 121선 돌파 시도 중에 있고, 지금 이번에 돌파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이때 이제 상승했던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 어제 그 새벽에 비트코인 올라오면서 다시 이 하락세경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트랩을 만들어 줬다라고 보고, 만약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 하락세경 위까지 올라오고 상단을 돌파할지, 아니면 이 68.9 저항 맞고 떨어질지, 이 부분을 지금 4시간 봉에서 이 68.9가 22평선 또 이제 22평선과 만나는 이제 위치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재차 하락을 할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하락세경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서 일단 이 하락세경 위로 돌파시켜주고 그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이 4시간 봉에서 지금 이 52평선 저항 맞고 있는데, 일단 이 52평선은 넘어가주는 이 9,100달러는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1평선 9,550달러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쉬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이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121선까지 리플보다 먼저 돌파해서 넘어간다. 그때는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다라고 이제 보고, 일단 확률적으로는 저는 지금 스텔라룸이 움직였기 때문에 리플이 좀 먼저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도미넌스 차트 다시 돌아가서 도미넌스 이제 일봉 차트 볼게요. 일봉 차트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평선 맞고 지금 이제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하락세경 돌파해서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 21평선, 51평선 정도까지는 다시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이 위에 있는 이 121평선은 뚫지 못하고 다시 재차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평선들 밑으로 완전히 내려와서 20, 50, 120 이렇게 이제 역배열이 됐습니다. 이전에 떨어졌을 때는 이때는 이 120일과 20일과 50일이 완전히 역배열이 안 돼 있었어요. 이때 보시면 약간 꼬여 있었죠. 20일, 물론 이제 20일 이평선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120일 깨고요. 20일과 120일, 그 다음에 50일. 그래서 이 이평선들 역배열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트코인이 한번 반등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역배열을 만들어줬죠. 20,
50, 120 이렇게 역배열 만들어주고 올라오던 이 122평선도 이렇게 각도를 수평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아래로 빠질 수 있는, 그리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하락세 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122평선 저항 맞고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도미넌스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리플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리플 먼저 2017년도 3월달 그림을 먼저 이제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이현걸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에서 한번 빠지고 3번에 이렇게 눌러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 장기평선 돌파하고 수렴한 다음에 상승해주는 이 그림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이 이 세 번째 마지막 지금 이제 눌러주고 있는 위치로 제가 이제 보고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4시간봉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상태에서 저점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흔들어주는 장기평선, 4시간봉 장기평선 깨주면서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연출이 되다가 다시 이제 저점을 좀씩 높이면서 위로 올라가줘요. 올라가주는데 그럼 이제 지금 현재 리플 4시간봉 위치를 봤을 때 달러 차트에서요, 어디쯤 와 있을까,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세 차례 지금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내려왔다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이렇게 내려왔고, 이 세 번에서 이번에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 장기평선 돌파시키고 흔들어 여기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그럼 어디냐, 우리가 이제 지금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눌러줬죠. 마지막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눌러주는 그 작업을 했다. 그러면 지금 작업한 이후에 4시간봉에서 저점을 좀씩 높이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 그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아래꼬리가 달리긴 하는데 보시면 좀씩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한 3월 17일, 18일 이 정도 이제 위치로 이제 보고요. 여기서 물론 이제 이 기간이 이때보다 좀 더 이제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4시간봉 차트에서 봤을 때 이 눌러주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봉 개수가 지금 훨씬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한 번에 이 눌러줬던 이 모습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봉 개수가 지금이 이제 훨씬 많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4시간봉에서 봉 개수가 111개고요. 이때는 만약에 이제 이걸 한 번이라고, 마지막 한 번이라고 하면요, 이거를 마지막 눌러줬던 거라고 하면 지금 봉 개수가 훨씬 적습니다. 보시면 올라가기 전까지 봉 개수가 한 32개, 거의 이제 뭐 3분의 1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훨씬 좀 길게 좀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뭐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히 올라와 주면서요, 이 지금 0.33달러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0.33달러가 이 장기평선 36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 지나가는 라인이 점점 낮아져서 이제 0.33달러 위로만 올라와 주게 되면 장기평선에 이제 안착을 하고, 이 장기평선 안착, 그리고 지금 BTC 마켓, 리플 XRP BTC 마켓 200일 이평선 안착, 이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이때까지만 해도 좀 더 이제 빠른 타이밍에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래로 떨구면서 시간을 계속해서 딜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200일 이평선도 이제 충분히 내려왔고, 여기서 지난번 위치까지만 올라와 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3737 사토시까지만 올라와도 200일 이평선에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어요. 4시간봉 차트에서 이제 BTC 차트 보면 지금 저는 이제 이 모습이 비트코인 3, 4월 달 올해 초,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 구간 비트코인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 구간의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4시간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저는 이제 리플 BTC 마켓 한번 떨군 다음에 급락 나오고 지금 이제 밑에서 놀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제 이 위치, 비트코인으로 보면 이 위치에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BTC 차트요.
BTC 차트 지금 이제 이 모습, 이 3,324토시를 넘는 이 모습이 이제 8,600달러 넘는 그 모습과 이제 같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여기서 이제 역회된 숄더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약간 오른쪽 어깨가 긴, 여기서 이 왼쪽 어깨, 왼쪽 팔 만들 때 아래로 한번 떨궈주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왼쪽 어깨 만들고 머리 만들고 오른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팔 만들기 전에 한번 떨궈줬어요. 그래서 떨궈줬다라고 하면 이제 올라와서 오른쪽 팔 만들고 일단 이 3,300 사토시까지 붙여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스텔라루멘 차트를 보면, 어제 스텔라루멘 차트 보면서 지금 이제 스텔라루멘하고 리플하고 좀 같은 짝을 져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 스텔라루멘이 와 있는 이 위치가 리플로 얘기했을 때는 이 3,700 사토시, 일봉에서 이 3,700 사토시가 지금 스텔라루멘 이 위치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스텔라루멘 위치까지 리플도 같이 따라와서 올라와 준다, 땡겨준다 라고 하면 그때는 상승 조건에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상승 조건 완성됐을 때 그때 이제 테조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 이제 설명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 이평선은 약간 다르지만 테조스 보시면 이렇게 장기 이평선 122평선 121이평선에 안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40% 넘는 상승을 해주면서 360일, 200일 이평선에 한 번에 안착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플 차트 같은 경우 이 200일 이평선에 BTC 마켓에서 200일 이평선에만 그 3,700 사토시만 올라와 주면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테조스의 모습으로 저는 이제 리플 차트도 움직일 거라고 보고, 테조스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안착한 다음에 지금 이제 보시면 이 21일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안착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리플도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리플 BTC 마켓 달러 차트 마찬가지로 2017년도 그림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장기 평선 돌파하고 이렇게 쉬잖아요. 여기서 이제 쉽니다. 수렴하면서 쉬는데, 이 수렴하면서 쉬는 이 모습이 지금 테조스가 이 장기 평선 돌파하고 여기서 쉬고 있는 그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고, 테조스라든가 링크 이런 종목들이 먼저 장기 평선 넘어서 올라가서 쉬어주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스텔라루멘이 움직였기 때문에 리플도 조만간에 거의 차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를 이제 스텔라루멘하고 테조스 차트 같이 비교해서 이제 위치를 설명을 드렸고, 그럼 다음으로 이제 Q&A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수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요즘 제로페이 할인 5개, 버스 음성 방송 등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따릉이 50%, 동물원 30% 할인 등 이미 한국도 화폐 개혁, 화폐 디지털화 시키기 단계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화폐 개혁을 할 거다, 뭐 세계를 없앨 거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은행장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동전을 없애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화폐 개혁 그 수순으로 저는 이제 갈 거라고 봅니다. 동전 안 쓰고 동전이 이제 실생활에서 거의 안 쓰게 되면 야, 어차피 동전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1,000원을 그냥 단위를 바꿔서 일환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화폐 가치를 한번 확 떨어뜨리는 그런 저는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화폐 개혁을 하는 순간. 읽어볼게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는 약 2년 후 전 국민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정부에선 미래에 현금이 없어질 것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지만 절대 공론화하며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내부 시장 장악 후 개미들에게 공론화하겠지요. 그때면 이미 늦는다. 한편으론 씁쓸해집니다. 차후 나라별마다 화폐를 대처하는 암호화폐가 지금 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실상화될지 잘 지켜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이수진님이 이제 얘기해주신 이 제로페이 관련된 기사를 이제 잠깐 보면, 제로페이 전담 운영 법인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11월 4일에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 제로페이 가맹점이 30만 개를 기록 중이래요. 30만 개를 기록 중이고, 목표가 내년
내년 목표가 가맹점 50만 곳 확보가 내년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 이사장으로 지금 이제 맡으신 분이 웹캐시 대표로 계신 윤한수 이 대표님이 이 초대 이사장직을 맡았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재 30만 가맹점인데 2020년 상반기까지 50만 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카드사 가맹점 수가 전국에 한 300만 곳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이 윤한수 이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보니까 50만 개가 거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 그래서 50만 개를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로페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거의 뭐 한 3, 40년 동안 신용카드를 이제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이 신용카드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제로페이가 이제 해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거의 이제 신용카드에서 이 제로페이 이런 시스템으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금은동님이 올려주신 이제 기사가 생각이 났는데 금은동님이 이제 기사를 올려주신 거 잠깐 볼게요. 미 연준 실시간 결제 시스템 시급히 도입해야 미 FTC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보면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연방준비제도가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 초프라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연준이 계획 중인 24시간 실시간 결제 시스템 FedNow 서비스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는데 결국 저는 이제 이 지금 FedNow 서비스와 실시간 결제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갑자기 또 이렇게 제로페이를 지금 30만 곳에서 뭐 50만 곳까지 늘리면서 앞으로 이제 2년 안에 이거를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게끔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제 보면 그 안에 누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페드나우에 있는 이 페이먼트 플로어 이 구조도를 보면 이제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이죠. 이 페드나우 서비스 이 구조도 자체가 우리가 이제 봤던 XRP 공부했던 이 XRP 이 페이먼트 플로우 구조도와 거의 뭐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페드가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페드가 이 결제 시스템을 바로 도입해 이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이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아까 이제 봤던 제로페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출범을 하고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정상 궤도에 이제 올려놓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부분들이 다 이제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다. 결국에 이제 금융 세력이 이거를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좋은 내용 이제 기사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SWU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SWU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주식에서 급등 전 HLB 생명과학 차트를 봅시다. 모 코인의 흐름과 패턴이 매우 유사하죠. 물론 그 코인은 6배에서 7배가 아니라 수십 배 상승하겠지만 아무튼 시세 조정하는 세력들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는데 일단 이야기는 리플 차트를 리플을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차트 HLB 생명과학 차트를 보니까 뭐 리플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차트와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 물론 이제 고점이 좀 낮긴 한데 이 고점만 좀 더 높았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쌍봉 찍고 그다음 고점을 좀씩 낮추면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급락 나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 차트와 좀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차트 모습이 패턴이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여러 가지 패턴을 쓰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그 패턴을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한다라고 보면 이런 패턴을 왜 쓰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프랙탈 이론으로 보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셔서 같이 봤고 다음으로 도부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과거에는 열강 국가에서 만들어진 빚을 전쟁으로 얻은 식민지 자원으로 해결했는데 현대는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덜 보이게 해결을 했죠. 암호화폐로 가게 되면 이러한 강대국에 의한 자본 착취가 보다 더 은밀하고 더 쉬워지게 되는 건 아닐지. 물론 저는 지금 당장의 수익이 중요하지만 괜시리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 어떤 주식시장 그런 상황 지배구조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도부캠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어떻게 보면 금융 식민지화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왜냐면 외국인 자본이 뭐 30% 이상 우리나라 대기업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미 이제 금융 식민지화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번에 제가 보는 이번에 이제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런 기업들만 통제를 했다. 세력들이, 금융 세력들이 기업들만 통제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개인들까지 돈이 어떻게 이제 오고 가는지 그들이 일일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들의 이제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내용 이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복투미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세력에게 한마디 한다. 물론 외국인이면 한글은 모르겠지.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습니다. 2017년 불장에 물려 자그마치 2년을 물타기, 평단가가 지금 시세가 온 시점에 팔고 나간다. 크크크 그냥 자식에게 물려준다 이놈들아. 만에 하나 내 돈벌이가 끊기고 자금 여력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만에 하나 신불자가 된다고 해도 이 가격엔 안 판다. 지지고 볶던 태우던 찢던 네 맘대로 해라. 니네들이 웃을 때 그때 나도 웃을 거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아마 이제 기복투미님은 이제 글 써주신 거 보니까 일단 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아마 리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리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글 써주신 걸 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진짜 이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누가 좋다고 하니까 투자하고, 아니면 그냥 물려서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부류에 따라서 확실하게 그 결과는 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에 가격이 쌀 때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가격이 점점 내려감에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해당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격이 떨어짐에도 오히려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쫄려서 투자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그냥 야 내가 이 정도만 투자하고 여기서 이제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확신은 언제 생기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서 펌핑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 전고점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리플이 뭐 10,000원 간다거나 이럴 때, 그때 오히려 이 암호화폐 시장에 확신을 갖고 야 이거 진짜 이제 가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목돈을 쏟아부어요. 이거는 2017년도 그 5월달 12월 달에도 저는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똑같은 이 패턴은 저는 똑같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성공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리고 그 해당 여러분이 투자는 뭐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리플이 됐든 그 해당 코인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스스로 가져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자금 관리가 또 돼야 된다. 여유 자금이 없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싼 값에 이제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노팡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알트 외에 이더리움 클래식, 에이다 등이 상당히 힘을 모으고 있는 듯 합니다. 스웰 실망 매물로 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 스토캐스당 280원대까지 각오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 예상을 해봐요. 탈비트 모습을 보여주곤 했던 리플이 비트 조정 후 반등 시에 망부석이 될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세력이 기회를 줄 때 적당히 털어야 할지, 세력을 믿고 가야 할지 고민이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기복투미님 글 읽어드리면서 말씀했던 그 내용과 이제 저는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팡님이 그냥 이 가격만, 리플에 대한 가격만 보지 마시고, 결국 리플이 하려고 하는 일, 그리고 충분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물론 차트도 우리가 보지만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 내가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끌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적당히 전 털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이거를 들고 있다 보면, 지난번에 590원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270원까지 내려오니까 이 댓글에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한 나는 확신이 없다 라고 하면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저는 정리를 하고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내가 공부한 만큼 선택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하죠. 그 말도 이젠 옛말일 듯 합니다. 세입자가 영업 포기하고 남은 계약기간 월세 뺀 나머지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돌려달라고 해도 건물주는 줄 돈이 없다 한답니다.
다음 세입자가 없으니 당연히 돈이 없겠죠.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으니 폭탄이 언제 터질지는 시간 문제일 듯 하네요. 다음을 준비하지 못한 국민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 이제 지인도 제가 이제 상가를 몇 개 갖고 있어서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가를 좀 정리해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매도가 안 된대요. 매도가 안 되고, 내놔도 어느 정도 좀 싼 가격에 내놓는다고 해도 이게 이제 팔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꺾이는 이런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진짜 매도가 이제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만약에 이렇게 임대가 안 나가고 계속해서 뭐 관리비라든가 임대료는 아니죠. 관리비라든가 이제 이자 비용만 나가는 그런 건물주가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매 물건도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고 충분히 이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이렇게 헐값에 나온 자산들 이제 매입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또 봅니다. 이렇게 써주신 내용 이제 봤고요. 금은동님이 올려주신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 연기금 운용기관들도 따라가겠죠.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올려주신 기사 내용을 이제 볼게요. 미 공공기관 연금 펀드 모건크릭 통해서 암호화폐 노출 2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이고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은퇴 시스템과 공무원 은퇴 시스템은 지난달 모건 크릭 디지털의 2차 벤처 펀드 조성에 참여했는데 약 5,500만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2,100만 달러에서 5,500만 달러, 뭐 원화로 하면 한 6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이 은퇴 이 시스템 전체 자산의 한 1% 정도 된대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부분에서 이제 600억이 한 1% 정도 되는 거니까 전체 금액은 6천억, 6조, 한 6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정도 된다라고 보고, 이 금액 이제 1%가 아니라 이 비중을 뭐 한 3% 또는 한 5%, 뭐 나중에 한 10%까지, 이게 어차피 주식시장과도 연계된다라고 보면 한 10% 이 정도로 올린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돈만 있는 게 아니겠죠. 뭐 아까 이제 금은동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각국에 있는 어떤 뭐 공무원 연금들, 그리고 또 연기금들, 이런 자금들이 뭐 1%든 뭐 3%든 이 정도 비중으로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사를 올려주셔서 봤고, 마지막으로 임현수님이 올려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라고 해야 할까요?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원래 보유자 수인 듯 합니다. 이 자료도 참고해 보시면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 개미들이 엄청나게 패닉셀 할 당시에 기관 세력들은 이미 모으기 시작했네요. 소름 돋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세력 입장에서는 개미들이 자신들의 평단 이하에서 파는 건 눈 뜨고 못 볼 테니까요. 독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올려주셨는데, 자료를 이제 잠깐 볼게요.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이 위에 있는 게 비트코인 달러 차트고요. 이 빨간색이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보유한 지갑의 이제 숫자라고 합니다. 지갑 숫자인데 보시면 이 지갑 숫자가 2015년도에 한번 팍 늘었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이 불장 끝자락까지 해서 추세적으로 좀씩 줄어들다가 이렇게 비트코인 작년 2018년도 11월 급락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한 6,000달러 이때부터 급속도로 이제 늘어났어요. 이 1000개 있는 지갑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리고 보면 이번에 이 10,000달러 근처에서 7,000달러까지 하락할 때 이때도 한 차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0개 이상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고래들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고래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해 나가고 있다. 결국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 또는 뭐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이 비트코인 들고 있고 나머지 일반 개인들은 진짜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 개인들 중에 뭐 비트코인 1000개 들고 있는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